안녕 여러분, 로지쌤이에요.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팅커패드를 사용해서 좀 작은 소형 액세서리를 제작했었는데 예고했듯이 오늘은 소형보다 좀 더 큰 중형 액세서리를 원빈쌤이랑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중형 액세서리의 종류라 함은 머리에 쓰는 모자나 발에 신는 그런 신발, 그리고 여기 목에 멜 수 있는 넥타이, 기타 등등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중형 액세서리 만들어 보고 싶나 미리 생각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중형 액세서리 만드는 거에 덧붙여서 섬유에 대한 연구도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섬유라 함은 이 옷, 이런 섬유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중형 액세서리도 만들어보고 섬유에 대해서 빨리 배우러 가봐요. 고고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줄로 연결하는 목걸이를 만들어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액세서리가 아닌 입는 의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원통을 꺼내서 넓고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반구를 올려서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다시 원통을 꺼내서 모자에 누르는 끈처럼 반구에 겹쳐주세요. 반구를 복사해서 크기를 조금만 줄이고 구멍으로 만들어주세요.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합쳐주세요. 그럼 모자를 잠깐 숨겨주고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원통과 쐐기를 꺼내주고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띠처럼 보이도록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복사해서 마주보도록 돌려주세요. 두 띠를 붙여주고 원형 지붕을 꺼내서 중간에 겹쳐주세요. 그럼 리본 같죠? 그럼 모자를 다시 꺼내서
리본과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리본 끈을 만들도록 상자를 꺼내주세요. 납작하고 길게 만들어주세요. 리본의 끈을 구멍 상자로 잘라주세요. 리본 끈들을 적당한 위치에 올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꾸며주세요. 저는 바다를 생각하며 별 모양으로 꾸며주었습니다. 그럼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상자를 꺼내서 길게 만들어주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폴리곤을 꺼내서 신발 앞을 만들어주세요.
상자를 복사해서 신발 위를 만들어 주세요. 상자를 하나 더 복사하고 기울여 주세요. 이제 발 모양에 맞게 신발을 깎을 건데 원통을 꺼내서 깎을 부분과 비교해보고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번엔 원통에 깎는 면이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토러스를 꺼내주세요. 원통에 깎는 면을 토러스 안쪽에 겹쳐주고 토러스를 빼주세요. 그럼 원통도 신발에서 빼주세요. 이제 발이 들어가도록 구멍을 뚫어 볼게요. 토러스를 꺼내서 크기를 키워주고 안쪽과 신발을 겹쳐주세요. 토러스를 구멍으로 만들어서 빼주세요. 굴을 꺼내서 구멍으로 만들고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세요. 구멍을 내기 전에 신발도 하나 복사해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세요. 복사한 신발을 구멍으로 만들어 신발 정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이제 구멍을 내주세요.
원통을 꺼내서 신발끈을 만들 거예요. 원통을 가늘고 길게 만들어 주세요. 각도를 기울이고 복사해서 반대로 기울여 주세요. X자로 겹쳐주고 여러 개 복사해 주세요. 신발 앞쪽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고 기울여서 붙여주세요. 그럼 꾸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모양을 꺼내서 신발에 붙여주세요. 그럼 신발 완성입니다. 3D 객체 파일로 내보내주세요. 자, 여기 우리가 만든 모자와 신발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착용이 가능한 의류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입어봐야겠죠? 여기 토끼 친구가 우리가 만든 모자와 신발을 신었네요. 지금은 인형이 쓰고 있지만 제가 모자를 썼다면 당장 바다로 떠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 텔레비전을 보다가 배틀로 모시를 짜는 걸 처음 봤어요. 가닥가닥 실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철커덕 조금씩 천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무척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배틀 없이 천을 짜볼 수 있을까요? 아주 넓은 천이라면 어렵겠지만 조그마한 소품 정도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천 만들기에 도전해볼게요. 선생님, 간단한 도구로도 천 짜기를 해볼 수 있나요?
그럼요. 천을 자르면 우선 실이 필요한데요. 이런 낡은 옷에서 실을 얻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활용을 하면 환경을 살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함께 천을 짜 볼까요? 네. 선생님, 이건 모카솜과 누에고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실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실의 길이에 따라 방적사와 필라멘트사로 나눌 수 있어요. 방적사는 면과 같이 짧은 실을 꼬아서 만든 실이고요. 필라멘트사는 누에고치나 인조섬유에서 얻은 긴 실을 꼬아서 만든 실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모카솜과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앞에 있는 천여 모카솜을 이용해서 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연 학생도 같이 해봐요. 선생님, 근데 이 모카솜이 진짜로 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모카솜을 얇고 길게 늘어뜨려 주세요. 길게 늘어뜨린 후 손가락으로 비벼 주세요. 얇은 실이 돼가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과거에는 이처럼 손으로 실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공장에서 이거와 같은 질 좋은 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실을 하나 만들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볼까요? 네. 앞에 있는 누에고치를 뜨거운 물에 약 10분간 담아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왜 누에고치를 뜨거운 물에 담아줘야 하는 건가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으려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건조된 상태여서 실이 뚝뚝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물레를 이용하여 이제 실을 뽑아 볼게요. 네. 핀셋을 이용해서 누에고치에 실을 하나 잡아주세요. 누에고치의 실을 물레와 연결해 주세요. 테이프를 이용하여 실을 고정시켜 주세요. 서연 학생이 한번 물레를 돌려볼까요? 네.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 물레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얻어진 실로 실크라는 옷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털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네. 털실과 상자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아요. 털실이 없는 친구는 헌옷에서 얻은 실을 재활용할 수 있답니다. 만들 천의 크기만큼 5mm 간격으로 상자에 표시해 주세요. 이제 칼을 이용하여 홈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양쪽 홈에 날실을 걸어주세요. 선생님, 날실이 뭐예요? 천은 실과 실이 교차하여 만들어지는 구조인데요. 날실과 씨실이 있어요. 날실은 천의 크기와 길이를 정하는 세로 방향의 실이고, 씨실은 날실을 교차하여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가로 방향의 실이에요. 날실의 끝을 묶어서 홈에서 빠지지 않도록 걸어주세요. 반대쪽 홈에도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홈에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날씨를 다 걸었으니 CC를 걸어보아요. CC의 끝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쑤시개와 연결해 주세요. CC를 날실과 교차해 볼게요. 네. 직조 과정을 통해 천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실이든 이 방법을 통해서 천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해본 천짜기는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직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직물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생적 성능이나 관리적, 역학적 성능을 고려해야 하고 화학적 성능과 외관적, 형태적 성능을 염두하고 만들어진답니다. 우리가 만든 천은 경사와 위사가 서로 교차된 옷감으로 직물이라 하고요. 그 외에는 섬유 집합체를 접착제로 열 융착 방법에 의해 고정시킨 부직포가 있고요. 뜨개질처럼 실로 고리를 만드는 것을 되풀이하여 만든 편성물이 있어요. 그리고 커튼과 같이 천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이스는 여러 올의 실을 서로 얽거나 매거나 꼬아 만든 옷감입니다. 직물은 평직, 능직, 수자직이라는 기본 3원 조직이 있는데요.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차되는 것을 평직이라 하고요. 경사 또는 위사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양쪽 모두 이중으로 된 직물을 이중직이라고 해요. 능직은 직물 표면에 대각선 방향으로 능선이 나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평직에 비해 조직점이 적고 유연하며 밀도가 커서 두꺼운 직물을 얻을 수 있고요. 수자직은 4올 이상의 날실과 시실로 구성되어 표면이 매끄럽고 구김이 덜 생기며 광택이 좋은 반면 마찰에 약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수 섬유와 직물은 끊임없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언젠가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직조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상자에 만들 천의 크기를 정하고 5mm 간격으로 흠을 만들어줍니다. 상자 양쪽에 흠을 다 만들었으면 날실을 걸어주고요. 이쑤시개에 CC를 묶어 날실에 통과시켜줍니다. 처음엔 위쪽 아래쪽 순서로, 두 번째는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반복해서 통과시켜주세요. 한 가닥 실에서 직물로 탄생하는 과정.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군요. 와! 우리 팅커캐드를 사용해서 중형 액세서리도 만들어보고 섬유에 대한 연구도 해봤는데요. 우리가 좀 작은 액세서리 위주로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오늘 좀 큰 거를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우리 친구들 실력이 는 게 눈에 딱 보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팅커캐드의 마지막 심화 과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팅커캐드를 사용해서 유동성이 있는 체인메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까지 만들면 우리 친구들 팅커캐드로 원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